자, 해봅시다. 페이지 152쪽이네요. 챕터 22. 열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열하고 온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열은 열. 온도가 이동하는 거고, 아니 이거는 에너지고 예, 열은 에너지예요, 그죠? 온도는 온도고. 열은 이제 물체가 뜨거운 물체가 차가운 물체 쪽으로 넘겨주는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위 뭐겠습니까? 단위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잖아요. 칼륨 또는 칼로리라는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 물체가 얼마나 뜨거워요 하는 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지표는 온도가 있겠네요. 그지? 온도를 나타내는데 열 사람들이 물체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열 사람들이 표시를 하는데 제일 만만한 온도는 뭡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온도는 섭씨 온도. 섭씨 온도죠. 일기압에서 물이 어느 온도를 0도씨와 흐르는 온도를 100도씨에서 그렇게 백등분하는 게 섭씨 온도입니다. 셀시우스라는 사람이 표현했다 해서 미스터 셀, 그죠? 미스터 셀. 그래서 그게 김씨, 이씨, 최씨, 섭씨 이렇게 되죠. 맞잖아요. 물론 섭씨 온도 말고 중간에 화씨 온도도 있죠. 베런하이트라는 사람이 그래서 미스터 화씨예요. 김씨, 이씨, 최씨 할 때 그건 씨예요. 진짜 그 시기야. 네, 맞아요. 진짜요? 농담이 셀시가 만든 온도 단위에서 섭씨 온도 이렇게 된 거고. 진짜. 파렌하이트라는 사람이 그걸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김씨, 이씨, 최씨, 화씨 온도예요. 웃기고 이 화씨는 미국에서 그게 미국 희한한 동네예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 싶은 온도는 아무래도 절대 온도죠. 켈빈. 켈빈 단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체의 온도는 기체의 절대 온도는 기체의 분자 운동에 대해 직접 비례해야 하는 내용으로 이 절대 온도가 훨씬 더 중요한데요. 물론 일상생활에서야 섭씨 온도를 많이 쓰고 있죠. 또한 이제 이 절대 온도 large는 섭씨 온도 small t 대비 273 필요한 0.15이긴 한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상되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요. 예를 들어서 2만도 3만도 올라가요. 그러면 생각할 필요. 절대 온도든 섭씨 온도는 그게 그거죠. 즉 태양 표면 온도가 얼마야 할 때 6,000 켈빈 됐든 6,000 도씨가 됐든 큰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분자의 운동이 어떻게 돼? 좀 더 활발해지겠다 할 수 있겠죠. 분자 운동 세 가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있죠? 고액기. 물질 상태고요. 네? 물질 상태고 그거는 분자의 운동 세 가지. 운동. 그 떠는 운동. 브라운. 진동 진동. 운동 있어요. 병. 브라운 인지 알았어. 회전돼야 되겠죠. 수업으로. 회전 운동. 아, 회전 병진. 병진. 그렇죠. 우리는 병진 운동 있습니다. 그 발음을 저희 병진. 이해했어요? 다시 온도 올라가면 물질의 운동이 좀 더 활발해진다. 더 빠르게 진동할 수도 있겠고, 더 빠르게 회전할 수도 있겠고, 더 빠르게 병진 직선 운동할 수도 있겠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뻔하게 어떤 물체가 열에 흡수하면 그래 좀 더 분자 운동 활발해지다가 경우에 따라서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할 수도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 변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어떤 물체가 열연제를 뺏긴다면은 분자 운동이 좀 느려지겠고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 상태 변화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상태 변화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렇다면 그때 넘겨주는 열을 우리가 재는 단위가 줄는 칼로리 단위를 쓰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열에너지가 넘어갔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넘어간 열에너지를 Q, 기호로 Q 쓰고 있습니다. MC 델타 T로 표현되는데요. 뭐 CM 델타 T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게 그거죠. M은 질량입니다. 보통 질량의 단위를 뭘 쓰고 있죠? 킬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 뭐 1kg씩 데울 일은 없다 보니까 보통 그람 단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델타 T는 물체가 열에너지를 흡수했으면 얼마나 온도가 올라갔습니까? 물체가 열에너지를 뺐으면 온도가 얼마나 내려갔습니까는 온도의 변화입니다. 온도의 변화, 뭐 도씨로 써도 되고 실상 도씨나 켈빈이나 같죠? 어차피 1도씨 차이나 1켈빈 차이나 같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뭐 중학교 정도에서는 켈빈 단위보다는 주로 섭씨온도로 쓰는 일이 많습니다. 아까 Q, 열의 자리가 뭐라고요? 줄이나 또는 칼로리 단위를 쓰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요 서울시는 뭐라 합니까? 하면 물질 1g 온도를 1도씩 올 때 필요한 열 에너지가 됩니다. 이걸 우리는 비열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 비열의 단위는 줄 퍼 그람 도씨나 칼로리 퍼 그람 도씨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의 비열은 기준상은요. 물은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릴 때 1칼로리 열 에너지가 열량이 필요하다라고 물의 비율을 1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열 에너지라는 이름을 쓰기도 했는데요. 열 에너지 또는 열량이라는 이름으로 예전에는 열량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즉 열은 열대로 따로 생각을 했었어요. 에너지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러다가 열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혔죠. 누가요? 줄이요. 줄이 줄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예, 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줄여서 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줄이라는 사람이 열과 에너지의 관계를 밝혀냈습니다. 아, 그 즉, 줄이 이 줄이에요? 예, 1칼로리가 4.2줄에 해당하는 듯. 그래서 나중에 4.2줄과 1칼로리가 서로 같다는 것을 뭐 학년도 올라가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가면 4.18로 쓰긴 하는데 역시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1000줄이면 1kg를 쓸 수 있겠고 마찬가지 1000칼로리면 1kcal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가끔 large를 쓰면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칼로리 small cal이 아니라 large c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근데 일단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시는 아니니까 잠시 놔둡시다. 정리해 주십시오. 요 킬로가 말고 10의 상수 1000배를 뜻하는 거예요. 이 스몰 C는 물질이 고유한 특성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금속은 비열이 작습니다. 물질 1g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를 우리는 비열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비열이 작다는 것은 가열하면 금방 온도가 올라간다는 뜻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비열이 큰 놈은 쉽게 온도가 올라가지 않네요. 알겠어요? 비열이 큰 물질 대표적인 놈은 누굴까요? 나무. 가장 대표적인 놈은 아무래도 물입니다. 물의 비열은 제일 큽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과정에서 물의 비열은 이 세상 모든 물질들보다 비열이 제일
큽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수준에서요. 공부하는 수준. 공부하는 수준. 그래서 지구에서 많이 보였던데요. 낮에 햇빛 쨍합니다. 예, 물은 바다는 비열이 커요. 쉽게 온도가 잘 안 올라가요. 그럼 육지는 비열이 작아요. 쉽게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빠르게 가야 되고 공기가 더 빠르게 상승해.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네요. 뭐지? 백풍. 즉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에. 알겠어요? 냄비는 빠르게 온도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냄비는 철로 또는 뭐 알루미늄으로 금속으로 비열이 작은 걸 준비해봤습니다. 손으로 직접 잡았다. 뜨거운 라면 밥 들고 있는데 손을 직접 잡았다. 이러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냄비를 잡는 손잡이는 상대적으로 비열이 작은. 뭐 실제로 이제 열 전도율이 작은인데요. 나무, 플라스틱 이런 것들 열 전도율이 작고 또 비열이 작아서 그렇게 빠르게 온도가 올라지는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뭐 그런 정도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2페이지에 걸쳐 있는 내용이네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2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서로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시켰습니다. 한쪽은 고온, 온도가 높고요. 한쪽은 저온, 온도가 낮은 두 물체를 접촉시켜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요. 특별하게 우리가 외력, 별도의 다른 에너지를 주지 않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 에너지가 넘어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A를 고온체, B를 저온체라면 A의 온도는 내려가고 B의 온도는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생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온도가 원래 T1이고 이 온도가 T2. 대문자로 쓰지 말고 소문자로 씁시다. 소문 들어가니까 보통 라지 T를 쓸 때는 대문자 T를 쓸 때는 절대 온도를 쓰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반면 스몰 T를 쓸 때는 선촌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처음에 고온의 물체 T1과 처음에 저온의 물체 T2를 접촉시켜놨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린다? 열에너지가 넘어가면서 그 어디쯤은 모르지만 이게 꼭 중간이 온도율이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50도씨고 요게 10도씨가 딱 평균해갖고 30도씨 이럴 필요는 없죠. 그래서 T3 온도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 에너지와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 에너지가 어떻다? 다른 것 같죠? 아니 내가 고도시켜갖고 처음 잃었으면 상대가 처음 땄을 거 아니야? 코드. 왜요? 왜 저래? 이길 수 있죠. 그래 나 오늘 잘 못 쳐요. 그치? 그러면 A가 이런 열 에너지 Q는 하겠습니다. A의 질량이 처음에 질량이 M 있었겠죠. A의 비열은 C 하겠습니다. M, C, A의 비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온도 변화인데요. 온도 변화는 T1에서 T3로 바뀌었던 이게 온도 변화네요. 보이겠습니까? 그러면 B가 얻은 Q 열 에너지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그치? M 이거는 M1 2 쓸까? C, B 온도 변화 이제는 T3가 좀 더 높으니까 T3 마이너스 T2지 이래주면 우리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이런 에너지는 누군가 어떤 에너지와 서로 같습니다 했어요. 그래 놓으면 뭔가 하나의 값을 안 준다 하더라도 구해낼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바라방 끓였습니다. 물이 바라방 끓네요. 쇳덩어리가 질량이 있었습니다. 100g이라죠. 됐어요? 왜 이걸 바글바글 끓였습니까? 근데 이 쇳덩어리 온도를 직접 측정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다면 물의 온도가 100도씨이고 그리고 이 쇳덩어리 온도도 100도씨라고 볼 수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 예를 들어서 이 플라스틱 온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 공기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으니까 공기의 기온과 이 플라스틱의 온도가 같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가만히 놔뒀으면 오랫동안 시간 놔뒀으면 열정 평상태도 변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접촉하고 있으니까요. 이래서 사원이 좀 많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보면 쇠터리가 있고 나무토막이 있습니다. 그치? 누구의 온도가 더 낮을까요? 그치, 같다는 거죠. 근데 이 만져보면 나무가 훨씬 차게 느껴지는 것은 일단 내 체온은 얘네들보다는 고온이죠. 접촉시킬 때 아까 열 전도율인데 금속은 열 전도율이 커서 빠르게 내 체온을 뺏어가는 그런 것이고 나무는 그러지 못한다. 얘기입니다. 온도는 서로 같습니다. 지금 계속 공기 중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뭔지 알겠어요? 여기다 내가 붉은 토치로 누굴 먼저 가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접촉시켜놓고 물과 접촉시켜놓고 있는 이 쇳덩어리의 질량은 100g이고 이 쇳덩어리 처음 질량은 처음 온도는 100도씨였습니다. 물이 바글바글 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놈을 빠르게 물은 20도씨였고요. 200g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놈을 건져서 퉁 집어넣더래요. 근데 이 20도씨와 나중에 25도씨로 바뀌었다고 할게요. 숫자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 수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의 비율은 1 칼로리 퍼 그램도씨라고 했죠. 어떻게 구할까요? 위에 식으로. 그럼 얻은 거랑 잃은 거랑 같다고. 예, 맞아요. 물이 얻은 거랑 저희가. 이 쇳덩어리 지금 제일 처음 온도가 얼마입니까? 하면 100도씨였을 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얼마 온도가 됐다고? 25도씨가 됐어요. 70. 하면 처음에 이 물은 200g 있었고요. 20도씨였는데 얼마나 됐다고? 25도씨가 됐다고요. 경우에 A가 이런 쇳덩어리 이런 열량을 하겠습니다. 질량은 100g이었고 이 비율을 구해달라고 했죠. 온도는 100도씨에서 나중에 25도씨가 됐으니까 75배였습니다. 그럼 물이 얻은 열량을 하겠습니다. 물의 질량은 200이었어요. 물의 비율은 우리가 1 칼로리 퍼 그램 도씨를 잡고 있다 했죠. 온도면은 5도 올라가네요. 이 둘이 어떻다고?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CA는 하겠습니다. 175분의 200 이런 산수 계산이 되죠. 단위는 칼로리 퍼 그램도씨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오른쪽에 왼쪽 오른쪽 하면 결국에 서로 접촉한 물체가 이런 열에너지와 얻은 열에너지가 서로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중에서 특정 물질의 비율을 구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얘기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 그리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네.
분명히 비율이 크다 했잖아요. 화학은 어떤 현상을 보면 왜 이게 과학이에요, 그죠? 왜 그럴까 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이라든지 알륨 같은 금속은 비율이 꽤 작은데 왜 물은 비율이 클까? 그러니까 물 비율이 커서 어디가 좋을까 하는 것들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물의 비율이 왜 클까는 화학적 얘기가 될 것 같고요. 비율이 커서 좋은 점은 또 무엇일까는 지구과학 쪽이냐? 지구과학 쪽이라든지 또는 뭐 생명과학 쪽에서도 이용될 것 같습니다. 물은 왜 비율이 클까요? 진짜 그죠? 예, 분자의 구조, 분자의 성질 이런 쪽이죠. 극성 아직 그 정도까지 공부량이 좀 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물은 분자 사이에 굉장히 강한 분자 간의 인력, 수소 결합력이라고 가져요. 혹시 수소 결합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죠? 수소 결합을 가지는 것은 물론 물뿐만 아니라 꽤 다양한 물질들이 수소 결합을 가지는데요. 그러니까 분자량에 비해서 꽤 큰 아주 강력한 분자 간의 인력. 그래서 그 분자 사이를 온도가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든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잖아요. 분자 운동 활발해지는데 분자끼리 잘 붙들고 있으면 활발해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분자 운동이 좀 더 활발해질 수가 있거든. 즉 분자 안에 강한 수소 결합이 있으면 그 수소 결합이 끊기가 어려우니까 더 많은 비열 에너지가 필요하다. 비열이 크다. 이렇게 이제 넘어갑니다. 그럼 비열이 커서 좋은 점이 물의 비열이 커서 좋은 점이 뭡니까? 내가 만약에 물이 아니라 비율이 좀 더 작은 에탄올로 몸을 채우고 있다면 금방 체온이 올라갑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상당히 비율이 큰 물이 우리 몸의 대부분 차지하다 보니까 쉽게 온도가 올라가지 또는 쉽게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학 여러분들 한 보름 정도 전에 공부했던 게 항상성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줘. 이해됐어? 그런 걸로 넘어가는 거죠. 이해했어요? 만약에 나하고 똑같은 놈을 철로 알루미늄으로 만든 로봇가 있었대. 싸우는 데가 이 새끼는 80도 90도 확 올라가겠죠. 왜 하겠습니까? 사우나. 싸우는데 왜 그래? 싸우는 바꿔. 물론 이제 그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땀이 나서 증발되고 그건 이제 또 물 수소결합에 의한 기화에 커서 이렇게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 등등등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지구과학에서 공부했지만 우리가 육지의 비열에 비해서 물의 비열, 바다의 비열이 더 크다 보니까 해류풍이라든지 또는 계절풍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원인으로 동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이라는 부분이 뭐 일단 단지 지금 당장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열 에너지, 열량 제고하는 것입니다만은 이 열을 통해서 열 기관, 다시 말하면 뭐 자동차 엔진 같은 것들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우리 생활에 뗄 수 없는 게 또 열이 되지 않습니까? 또 너무 더우면은 에어컨 틀어서 열을 식혀줘야 되겠고 또 추우면 또 히트 틀어서 열을 공급해줘야 되는 그렇지 않겠어요? 자 이제 그러면 두 페이지 내용 정리를 충분히 다시 하시고 뭐 항상 공부할 때 앞에 뒤적거리면서 문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알겠죠? 네 페이지에 걸쳐서 내용 정리 다 됐다면 바로 문제 풀이 시작하십시오. 보충점까지 꼭 읽어주시고요. 시작하세요.